네, 같이 한번 시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 얘들아. 나 너무 궁금한데 눈 좀 감아봐. 이번 시험 어땠다? 어려웠다? 괜찮았다? 쉬웠다? 한번 흔들어 봐봐. 쌤 이번 시험 전 좀 쉬웠어요. 흔들어 봐봐. 쌤 저는 조금 괜찮았어요. 흔들어 봐봐. 쌤 좀 어려웠어요. 흔들어 봐봐. 같이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 일단 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느낀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건 등급 컷인 것 같아. 지금 현재 이투스 기준으로 등급 컷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작년 수능이랑 되게 비슷해. 작년 수능도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잖아? 근데 등급 컷은 낮단 말이야. 이번도 내가 좀 전에 물어봤어 우리 애들한테. 쉬었다 손 들어봐. 우리 반 애들 되게 많은데 쉬었다 손 드는 친구 딱 3명 있었어.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괜찮았다에 손 들었는데 재밌는 건 이거야. 보통 괜찮았다에 손을 들잖아? 그럼 1컷이 93, 4 정도거든? 근데 괜찮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시험은 괜찮고 내 성적은 안 괜찮고 이런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아. 너가 왜 괜찮다고 느꼈냐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어려웠어라고 느끼는 파트는 보통 어느 파트야? 독서지. 근데 이번 시험 독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선택 과목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뭐 되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단 말이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괜찮다라고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흐름은 선생님 봤을 때는 6월에도 계속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학이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반도 물어볼까? 문학이 어려워서 독서가 어려웠어? 왜? 너무나 썰지 않아? 아는 작품이 거의 없지 않았어요? 읽으면서? 뭐야. 약간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읽었는데 심지어 답도 잘 안 보여. 그래서 혹은 이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채점을 하다 보니까 아니래. 근데 왜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지? 약간 이런 좀 낯설고 어려운 지문,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선지들 때문에 문학은 어려웠을 거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밀도나 난이도가 되게 쉬운 글은 아니었거든. 근데 약간 그거에 비해 문제는 조금 쉽지 않았니? 되려 길이가 그나마 제일 짧았던 건 법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던 건 되려 법지문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택 같은 경우에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적용을 필요로 하는 조금 언어가 까다로웠는데 평균 정답률이 64%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언어 5문제 평균 정답률이 64%였다는 이야기는 어려웠다는 이야기거든요. 화작도 마찬가지인데 화작은 어려웠다기보다는 아마 지문의 정보가 너무 많아서 대응의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야. 아마 이번 화작 푸는데 16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마찬가지네요. 정답률 70% 이하의 문항이 4개나 있었어. 화작 이렇게 안 나오거든? 근데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시간 안배를 잘못했다. 시간 관리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아이들 제일 많이 틀린 문제들입니다. 제일 재밌는 건 이건 이제 화작 선택자, 이건 엄매 선택자인데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5문제 중에 문학이 몇 문제인지 세볼까? 3개. 6월, 9월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마? 이건 작년부터 계속 이어진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제일 많이 틀린 문제의 오답률 베스트 1위는 34번인데요. 그 고전 소설 마지막 문제 있잖아. 보기 문제. 개인적으로 그 문제는 좀 구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줘야지. 아닌 건 아닌 거니까. 34번 문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답이 5번인 건 맞지만 되게 좋은 문제는 아니다. 조금 치사한 문제다. 틀린 친구들은 그래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는 16, 19번 그 법지문 관련된 문제야. 이 문제 좀 많이 틀렸고 그 다음 많이 틀렸던 거는 23번 19번, 23번 그 외 우활과 단독 문제랑 고전수필 단독 문제랑 그렇게 지금 보니까 내가 오답률 높은 문제들만 되게 많이 틀렸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약간 좀 눈으로 확인되는 친구들이 있으시죠? 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자료집을 줬잖아. 자료집에 있는 정답률표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잠깐만 이쪽으로 올려 얘들아. 그 정답률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 뻘짓한 건지 아니면 나는 사실 실수는
라고 생각했는데 트랩에 걸린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 객관적인 지표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답률표를 꼭 잘 활용하시고요. 특히 정답률표 한번 잠깐만 꺼내볼까 얘들아? 3평 자료집에서. 정답률표 살펴보면 색깔돼 있는 거 있지, 그치? 색깔돼 있는 게 정답률 70% 이하의 문항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틀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야. 그러면 사실 나는 어떤 출제자의 트랩에 걸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선지별로 아이들의 선택 비율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른 선지들을 실제 많은 아이들이 고른 선지인지, 특히 10% 넘는 선지란 이야기는 그 친구가 좀 매력적인 오답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건지, 아니면 막 고른 친구가 없어. 내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친구가 선생님 왜? 제가 골랐는데 0%예요. 제가 없어요. 왜 이러는 거야. 그 왜 없냐면 전국 다니다 보니까 0. 몇몇 프로는 안 반영이 되는 거야 얘들아. 뭔지 알지? 굉장히 드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몇 프로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또 고개 들어볼까요?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총평에 다 넣어놓은 거 그냥 PPT화 시킨 겁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3평은 원래 EBS 연계가 안 되는 시험입니다. 공식적으로. 가나 지문은 괜찮지 않았어? 한번 볼까? 시험지 펴보자. 가나. 독서법은 말할 필요가 없어서. 이래서 한번 독서법 말할 필요 없죠? 쉬워? 뒷장 4번에서 9번. 4번에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좀 친숙한 내용 아니었어? 인식, 사고 이런 거랑 관련된 자주 나오는 주제였고, 뭐 철학자도 딱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와서 비교하기도 쉬웠고, 8번 보기 같은 경우에도 뭐 보기 유형을 띠고 있긴 하지만 난이도도 평이했고, 쌤 봤을 때 4번에서 9번 세트는 가장 평이한 세트였던 것 같아. 요 독서 나머지 세 지문 세트, 독서법 빼고 세 개 중에 가장 평이한 세트가 아마 요 세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10에서 13번은 지문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어? 읽었을 때 내용 자체가 조금 뜨는 느낌이 있었지, 그치? 기술 지문은 읽을 때 내용이 조금 뜨는 느낌이 있었을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단락 표시 한번 해봅시다. 바로 설명해야겠다. 1. 디지털 2. 화소 3. 디지털 뒷장에 4. 이미지 5. 다중 스위치 6. 가령 선생님은 요 문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현관펜 한번 꺼내볼까? 사단락 밑에서 둘째 줄에 형광펜 표시하자.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중 스위치를 이용한다. 4단락 밑에서 둘째 줄 문장 찾았지? 응. 쌤 봤을 때 그 문제가 12, 12에 둘 다 걸린다고 생각해. 내 말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한번 보자. 읽어봐봐. 4단락 밑에 둘째 줄 형광펜 적은 수에 가자. 읽어주세요. 시작.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스탑. 이 문장만 읽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ADC의 숫자가 뭐 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적어야 될 것 같지? 그럼 오른쪽 11번에 가봐. 11번에 3번 선지를 가봤더니 그러면 적은 수의 ADC가 좋은 거니까 ADC를 늘리면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3번은 적절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의 오답을 골랐던 것 같아. 자, 그런데 11번 문제 옆에다가 쓰자. 기술의 목적. 자, 무슨 말인지 가볼까? 4단락 셋째 줄 갑니다. 4단락의 셋째 줄. 이미지 센서 내부에 찾으셨나요? 네, 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1대1로 연결하여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는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만큼의 ADC를 센서에 만들어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ADC를 위해 우리는 다중 스위치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ADC를 왜 적은 수의 ADC를 쓰게 됐는지 그 기술의 목적을 생각했더라면 11번의 정답이 3번이다라는 건 잘 골라낼 수 있었을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되겠어? 내가 지금 너가 어떤 부분에서 놓쳐서 오답을 골랐는지 보여주는 거야. 또 갈게. 11번에 3번을 못 골랐던 친구는 ADC의 기술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한 친구고요. 자, 저희 아까 다시 4단락 형광펜칠 문장 기억하시나요? 적은 수의 ADC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 말해보자, 얘들아. 뭘 이용한다 그랬어? 다중 스위치. 그래서 다중 스위치를 이용해서 블라블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DC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몇 번 문제였냐면 12번 문제였을 겁니다. 12번에 화소평면은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 있어서 잘 찾았어. 그래서 아마 3번, 4번 중에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번을 골랐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눈을 위로 쭉 올려봐. 왼쪽 다단 맨 위로. 왼쪽 다단 맨 위에 가봤더니 ADC에 연결하여 라는 말이 있잖아. 그리고 다중 스위치는 5단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눈으로의 순서는 ADC가 먼저 5단락에 있는 다중 스위치가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번을 골랐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 우리 이거 단일비 할 때 하지 않았어? 얘들아 크게 들어보자. 뭐의 순서가 다른 거야 얘들아? 눈으로의 순서와 그렇지 의미상의 순서. 기술 지문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 딱 그렇게 만들어낸 오답이죠. 자기가 만약에 12번 틀렸으면 요거 못한 거야. 옆에 하나 더 써놓을까? 내용 재구성을 못한 친구입니다. 그 세트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의 완전히 상위 호환 버전 알려줄게. 2023학년도 6월 비타민 K의 기능. 요거 집에 가서 같이 한번 확인해봐. 내용 재구성 필요한 세트거든. 단일비에서 했던 지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 상위 호환 버전은 2023학년도 6월 비타민 K의 기능입니다. 내용 재구성 필요한 지문이에요. 집에 가서 요거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게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왼쪽에 10번 문제도 한번 가볼까요? 10번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몇 번 선지를 은근 골랐냐면 4번 선지를 골랐던 친구들이 있어. 왜 4번 선지를 골랐냐면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밑줄 쳐볼까? 최소 밝기가 낮아진다. 이런 말이 직접 언급돼 있지 않았어. 10번에 4번 하는 거야. 그런데 앞에 있지 않나요? 앞장 가볼까요? 이 단락에 있지 않나요? 이 단락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셋째 줄부터 갈까?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약한 빛도 뭐 할 수 있다? 검출할 수 있다라는 거.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밝기가 낮아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10번 옆에다가 쓸까요? 동어치환. 10번에 4번 선지를 골랐던 친구들은 동어치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친구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뭐 이렇게 가져가시면 요 세트 끝. 오른쪽 넘어갈까요? 14에서 17번. 하나만 더 말해야겠다. 이거 뭐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너네 문제 풀고 아쉬운 거 없었어? 요 세트? 나 좀 되게 아쉬웠어. 몇 단락이 좀 아쉬웠을까, 선생님은? 마지막 단락? 나 그리고 또 하나 더. 몇 단락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 3단락. 그치? 왜 아쉬웠을까? 이거 뭐 막 상황 다 설명하잖아. 비트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비트가 2의 몇 승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놓고서는 하나도 문제에 구현되지 않았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했으면 잘 읽은 거예요. 네, 평가원은 잉크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드시 문제에 구현시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 구절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뒷장 또 넘겨볼까요? 14에서 17번. 15번에 2번 선지가 답인데 3, 4번 많이 내려갔단 말이지? 왜 내려갔을까?
2번이 답처럼 안 보이니까 그랬겠죠. 단락 표시합시다. 1. 법률상 2. 유언을 3. 우리 민법은 4. 상속은 5. 유증은 6. 유증은 아마 어디에서 오독이 일어난지 알 것 같아요. 1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인가요?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나와서 15번에 2번 아 거절하지 않아야 유효하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말이 적절해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쌤이랑은 1단락에 하나 둘 셋째 줄 끝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 쉼표 찾으셨죠? 그 뒤에부터 읽어볼까? 유증은 읽어주세요. 시작. 유증은 상대방에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현관펜 표시에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미 성립했잖아.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요. 이미 성립했습니다. 15번에 2번 선지 옆에다가 쓸까요? 성립 조건 오독. 법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성립 조건을 오독했기 때문에 3, 4번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게다가 4번 선지를 많이 골랐던 이유는 1단락을 읽어보면 1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 막 증여와는 다르다 막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유증은 뭐고 증여는 뭐고 두 명의 차이점만 계속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15번에 4번 유증과 증여 모두 유증과 증여를 묶는 공통점이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게다가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네요. 1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 읽어볼까요?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이라는 말이 있고요. 4단락 내려갑시다. 4단락은 상속 얘기고요. 4단락에 하나 둘 셋째 줄 이러한 법률 효과가 부터 읽어볼까? 찾았니? 4단락의 셋째 줄 이러한 가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 상속은 법률 행위와 차이가 있는데 1단락 밑에서 둘째 줄 유증과 증여는 모두 법률 행위네요. 따라서 15번에 4번 유증과 증여는 상속과 달리 법률 행위로 분류된다 라는 4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는 거지. 4번 선지 옆에다가 쓸까? 단락 더하기 단락. 4번 선지는 1단락과 4단락을 합쳤어야 돼. 하나 더 쓰자. 공차 파악. 유증과 증여의 공통점도 파악했어야죠. 모두 공통점 중요하다고 했잖아.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이들은 모두 법률 행위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 더 가져갈 거야. 유사단어 주의. 쌤 유사단어 주의가 무슨 말이에요? 4단락의 셋째 줄 아까 다시 볼까? 이러한 법률 여기서는 법률 뭐가 효가 동그라미 생긴다는 점에서 그 밑에 줄은 법률 효과가 아니라 법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행위 동그라미. 법지문에서 효과 행위 다른 얘기야. 쉼표 하나로도 의미가 달라지는데 효과와 행위는 당연히 다른 워딩이지 그치? 이런 거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단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지 알겠죠? 네 갑니다. 16번도 내려갈게요.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많이 골랐어. 왜 골랐냐면 기억만 봐봐.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적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4번. 와.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 다른 말로 바꾸면 배우자냐 자녀였겠죠?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16번 옆에다가 쓸까? 키워드 조합. 16번에 4번은 키워드 조합으로 만든 선지입니다. 근데 틀렸잖아. 왜 틀렸어? 유언에 X 쳐야지. 기억에 바로 두 줄 위에 있죠. 법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한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만 동그라미 쳐놓을까? 유증. 유언, 유증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거였어 얘들아. 따라 16번에 4번 선지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럼 5번 선지. 아, 제 1순위. 아까 배우자도 1순위가 될 수 있고 자녀도 1순위가 될 수 있었죠? 그중에 한 사람에게 법적 상속분은 원래 1.5 대 1대 1이었는데 그것과 다르게 재산의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유증. 다만 유증으로서 라는 거.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끝. 16번은 키워드 조합으로 만들어낸 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뒷장. 미안해. 앞장에 하나만 더 써놓자. 집에 가서 이것도 풀어봐줘. 미안. 23학년도 9월 유류분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지문의 상위 호환 버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제 풀면서 그때 본 거랑 되게 비슷하네? 라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머릿속에 기출이 잘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풀어보세요. 됐죠? 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 고전시가도 낯설고 근데 고전수필이 또 고전시가랑 같이 나와가지고 참고로 우월가는 EBS 연계 작품이었고요. 뭐 이건 그냥 약간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비연계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놈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가 세트를 제가 지금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랑 형광펜만 한번 꺼내볼까요? 밑줄 친 B 찾았죠? B 위로 굵은 글씨 인간십이 찾았나요? 네. 그 문장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십이 찾으셨죠? 네. 읽어볼게요. 인간십이 갑시다. 시작.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하거든 신의 본성 그 밑에 줄도 읽어줘야지. 인간 시비를 듣도 보도 못하는데 이일신의 번성과 세락 100년을 근심할 뭐로 끝났어 얘들아? 까. 그럼 이건 결국 100년을 근심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 옆에다 쓸까? 서리법이잖아. 아유, 내가 인간들이 싸우는 것도 듣도 보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세락하지? 그 100년을? 근심할 필요도 없지 뭐. 인간 시비도 모르는데 100년을 뭘 근심해? 그럼 결국에 이건 근심을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네. 이걸 그대로 가지고 19번 갑시다. 19번에 3번 선지. 우리 좀 전에 근심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지. 그럼 3번 선지에 어디다가 X 쳐야 돼 얘들아? 안타까움에 X 쳐야 되겠네. 19번 문제 옆에다가 씁시다. 의도 파악 X. 19번에 3번을 적절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의도 파악을 못한 거야. 옆에다가 쓰자. 하나 더. 서리법의 중요성. 고전 시간은 서리법이 개 중요해. 아마 4번, 5번 골랐던 친구들 많았을 거야. 4번 골랐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니, 애기야 너 지금 카메라에 계속 잡히고 있었어. 언능 앉아. 4번 선지 옛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거, 만리의 뜻을 두었다고 한 거, 이게 왜 부정적 인식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5번 선지, 아니 이게 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하지? 보통 이런 생각을 해서 4번, 5번을 많이 골랐던 것 같아. 자, 지문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보자. 이번에는 B. 자, B. 이 몸이 늦게 태어나서 애달픈 일이 많고 많다라고 되었거든? 그럼 내가 늦게 태어나서 애달픈 일이 많았단 말이야. 그럼 애달픈 일이 없으려면 나는 어떻게 태어나면 돼, 얘들아? 일찍 태어나면 되지. 그 밑에 줄 읽어보자.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100번 시작.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 싶어. 옛사람은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언제 태어난 사람이야? 일찍 태어난 사람. 그럼 옛날은 좋았단 얘기야? 안 좋았단 이야기야? 좋았어. 그 좋았던 옛날이 그 밑에 줄에 있네요. 또 두 줄 읽어봅시다. 희왕천지 읽어주세요. 시작. 희왕천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일월을 잠시나 될 것을. 내가 희왕천지 각주를 가봤더니 복희시대의 세상 태평성대를 우리 EBS 할 때 했던 것 같아. 그치? 그 좋은 시기에 잠깐 놀아보잖아? 그리고 요순시대 가장 좋은 태평시대에 그걸 잠시 쐈으면 너무너무 좋은 옛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늦게 태어나서 현실이 그지 같아서 밑줄 친 C. 순박하던 풍속이
아득히 멀어져서 경박하게 되었네요. 물어봅시다. 순박했던 풍속은 언제의 풍속이겠어, 얘들아? 옛날의 풍속. 아득히 멀어져서 경박하게 된 건 언제의 모습이겠어? 현재, 지금의 모습이겠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19번에 4번 선지 이제 가볼까요? 옛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현실이 그지 같으니까. 만리의 눈을 뜨고 태고의 뜻, 옛날의 뜻을 두었어요. 왜? 현실이 그지 같으니까. 4번 선지 이제 왜 맞는 말인지 알겠죠? 네. 마지막 갑니다. 중약. 중약 밑에 다시 또 나오네요. 만리의 눈을 뜨고 갑시다. 마지막 요 세 줄만 하면 되겠네요. 두 줄 읽어볼까요? 만리의 눈 뜨고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만리의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무활한 신혼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오니 만리의 눈을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태고 동그라미 쳐볼까? 태고는 아주 옛날을 말하는 거거든. 아주 옛날 아까 위에서 찾아보자. 이 아주 옛날이 언제를 말하는 거겠어 얘들아? 그렇지. 희왕천지. 혹은 그 밑에 줄에 있는 요순 이럴 때겠지. 아, 내가 만리의 눈을 뜨고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하고 뜻을 뒀더니 우활한 신문이 그리로 가고 오지 않더래. 여기서 말하는 그리 동그라미 쳐볼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로 가버렸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 태고를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인간의 혼자 깨어있어. 왜 혼자 깨어있는지 알지? 지금의 삶의 모습 아까 표시한 거 있을 텐데 지금 현재의 모습 어떻다 그랬지 아까? C 기억나니? 순박한 풍속이 아득히 멀어져서 경박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 현재는 너무 그지 같아. 나 혼자 깨어있어. 나 혼자 이걸 알아. 대체 누구한테 말을 할까? 라는 것 따라서 19번에 5번 선지 가볼까요? 결국 이런 나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 현실 너무 그지 같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5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다작품 갑니다. 다작품 옆에다가 쓸게요. 수필은 고전수필입니다. 고전수필은 내용이 전환될 때 끊어읽기. 작년 6월도 작년 9월도 그랬어. 기깔나게 이런 거 잘 골라와. 얘들아 지금부터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잠깐만 고개 들어보자. 내용이 전환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키워드 좀 말해볼까? 우리는 어떤 게 나오면 내용이 전환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뭐, 중이야. 와우. 네. 그거 말고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다 내용이 딱 바뀐다는 거. 접속어 말해봐. 그러나, 중약 위로 찾아봐. 그러나 몇 개인지. 찾았어? 중약 위로 그러나 3개 나와. 그러나 3개 나오고요. 그러니 2개 나오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내용이 계속 전환된다라는 그러나를 캐치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23번 문제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23번 문제 옆에다가 쓸게요. 뭉쳐 독해. 자기가 23번 문제를 놓친 친구들은 뭉쳐서 독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지문 돌아갑니다. 미주신 2 찾으셨나요? 다 해서? 네, 이 바로 밑에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 찾으셨죠? 네, 그 바로 뒷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구름은 그 흰빛이 신기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애들이 읽어볼까?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 이 순간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으며 아무리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건 맑은 구름이야? 천지의 마음이야? 천지의 마음이지. 그대가 그대로 가지고 23번에 2번 가. 둘째 줄 끝부분 답니다. 나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에. 얘들아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건 맑은 구름이 아니라 천지의 마음이었지. 근데 여기 약간 뭉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게다가 우리가 읽은 문장 그 밑에 보면 또 그러나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문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뚜주 내려가면 그러나 구름은 마음에 딱 뜨는 때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대요. 내용이 또 전환되네요. 구름 좋다고 말하더니 근데 또 꼭 마음에 드는데 찾기는 쉽지 않아 라고 나오잖아. 근데 이 내용이 전환된다는 걸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23번에 2번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밑으로 쭉쭉 내려갔던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뭉쳐 독해하지 마시고 고전소설은 내용 전환될 때 꼭 끊어 읽어주세요. 뒷장. 현대시는 패스할게요. 현대시, 현대소설은. 그나마 현대가 좀 나았죠. 고전소설 인물관계 너무 복잡하지 않았니? 개 복잡했을걸? 나도 그렸거든. 나도 읽으면서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인물관계 좀 굉장히 복잡했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문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34번 문제가 조금 구리다라 그랬잖아. 한번 볼까? 34번. 34번에 답이 5번인 이유는 밑에서 둘째 줄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X칠까 주도하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얘네가 주도한 게 아니라 악인이 한 거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렸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유치한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오독하게 보기 올라가 볼래? 보기가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경에 빠뜨림은 물론 궁극적으로 몰락을 주도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약간 출제자가 내고 싶었던 건 공경에 빠뜨리는 건 간접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몰락을 주도한 건 악인이야 라고 출제를 한 거야. 근데 사실 난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유치한 말장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34번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요렇게 가져가시면 끝. 화작은 설명할 거 없겠죠? 네. 뒷장 넘겨주시면 엄매는 36번이 어려웠던 것 같아. 개념도 알아야 되고 적용도 해야 돼서. 37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시간 걸리는 문제. 그죠? 엄매. 매체는 쉬웠던 것 같아요. 화작 안 하면 너무 서운하니까 화작도 잠깐 마련해줄게. 미안하다. 선생님이 화작은 아마 우리 애들 틀렸으면 40번 문제. 가나 엮는 건 맨날 틀려. 야, 너 그러다 가나다 나오면 어떡하려고. 작년에 다까지 나와서 되게 많이 썰렸는데 42번을 놀랍게도 많이 틀렸어요. 42번. 약간 이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약간 고쳐쓰기 문제, 약간 언어 같은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수능에서, 육구 수능에서 이런 문제 진짜 안 나온 지 오래됐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놓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쭉 훑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 저 좀 봐주실래요? 원래 쌤이 육구 해설은 하나하나 다 해줘. 이 문장 읽었을 때 너가 이 생각했어야 돼. 이거 봤을 때 너가 이걸 떠올렸어야 돼. 이런 걸 했을 때 너가 이런 사고 과정 거쳤어야 돼 라는 건데 3평은 사실 그 정도의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 드렸고요. 아니에요. 저희 지금부터 질문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인간 친구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 인간 게시판에다가 질문 남기시면 조교쌤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인강으로 잠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 잠깐 봐줄래 얘들아? 3평 성적은 절대 수능 성적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슬픈 이야기는 더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더 뭐 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그렇지, 많다고 얘기했지 내가 모두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잖아. 쌤 제자 중에서도 막 3평 때 4등급, 5등급 이랬는데 수능에 1등급 받은 친구들 당연히 있지. 왜 없어? 너무 당연히 있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특징을 말을 해주면 쌤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꼭 들어. 이 친구들의 특징은 시험을 점수로 보지 않았어. 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야? 난 학생이라서 물론 내 분석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지만 난 학생이라서 못 보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보면 되나요? 라는 거를 선생님이나 조교쌤 혹은 학교쌤들한테 상담을 해서 계속 보완해 가는 거죠. 네,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 점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실 더 그지 같은 얘기를 하면
내가 아까 등급컷을 띄워주긴 했지만 재수생 보정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최소 4점은 더 올려서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신 바짝 들지? 하면 되지. 그럼 뭐가 어려워? 하면 돼, 얘들아.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 누군가는 나를 보면 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불과 며칠 후에 아기가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서가지고 너네 어저께 진짜 선생님 새벽 2시 넘어졌다니까? 원고를 턴 게 밤 10시, 11시, 12시? 이때였고 또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더 잘 이해하지? 선생님 이거 나 지금 너한테 설명하는 거 되게 간단하게 툭툭툭툭 설명하지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해. 근데 그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는 난 당연한데 받는 넌 당연하면 안 돼. 누군가가 널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썼을 때 최소한 그게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지 나는 너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래. 저 노사네.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 할 수 있지. 야, 너네는 19살이야. 20살이야. 21살이야. 뇌가 엄청 말랑말랑해. 이 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정말로 미래가 달라져. 이건 꼭 믿었으면 좋겠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3평 오답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들 때 얘들아 노트 따로 만들 필요 없어. 시험지 옆에다가 끄적끄적 쓰면 되거든. 근데 쓸 때도 이거 하지 마. 정답 근거를 막 옮겨 써. 왜 하는 거야? 하지 마. 지문에 있잖아. 정답의 근거는. 그냥 표시해. 그리고 내가 이걸 왜 골랐지? 어디가 부족하지? 뭘 보완해야 되지? 근데 그걸 시험지 옆에 끄적끄적 써놨다? 근데 이거였구나. 이거 진짜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만 따로 노트에 옮겨. 어떤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쌤 제가 오답 노트를 잘한 걸까요? 자, 이런 고민이 들 때 내가 답을 알려줄게. 난 꼭 이렇게 거꾸로 질문해. 다시 볼 거야? 너 스스로가 너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돼. 내가 다시 볼까? 안 볼 것 같은데요? 왜?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럼 넌 그건 오답을 잘못한 거지. 오답 노트의 목적은 이겁니다. 시험지 맨 앞에다가 쓸게요. 불러드릴게요.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지만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지만 나는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린다. 실수했다고 하지? 또 실수 때문에 틀려. 개념을 헷갈렸다 하지? 또 개념화 때문에 틀려. 뭉쳐서 독해하지? 또 그 뭉쳐서 독해해서 틀려. 그런 걸 차단해서 보완하는 게 오답 노트야. 뭔 소린지 이해되시겠죠? 이 문장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틀린 문제는 한 번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지만 나는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린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정리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절대 이 해설지 먼저 읽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 순서에 따라 오답 정리를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은 정답률표를 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 옆에다가 정답률을 써볼 겁니다. 물론 선지별 선택 비율도 써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왜 골랐지? 왜 아니지를 먼저 분석해 봅니다. 사실 베스트는 이걸 어저께 했어야 돼요. 시험은 항상 본날 바로 오답을 해야 되거든. 그거는 내가 지금 이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 모의고사의 시작이 지금 이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정답률 쓰시고 선택 비율 쓰시고 분석하시고 그 다음 해설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작하세요.